반려식물을 키우고 싶지만 금방 죽어버릴까봐 걱정되시나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는 반려식물 탑5를 소개드립니다. 이 식물들은 관리가 간편하고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 초보자가 키우기에도 이상적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식물들은 보통 건조하게 자라는 식물들이에요. 초보자분들이 이 식물들을 죽이는 이유는 물을 너무 많이 준 경우가 의외로 많다고 해요. 관심은 많이 주되 물은 너무 많이 주지 않도록 하면 잘 자랄 거예요. 그럼 이제 초보자를 위한 관리 쉬운 반려식물 탑5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는 홍콩 야자입니다. 홍콩 야자는 길고 반짝이는 타원형 녹색 잎이 우산처럼 보여 우산나무라고도 불립니다. 생육이 느린 편이며 병충해에 강하고 환경 적응에 빠른 친구예요. 공기 중에 수분을 방출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세집 증후군의 원인인 화학물질을 제거하는데 좋아 공기 정화 식물로도 적절합니다.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해주는 아름다운 잎 모습도 참 매력적이에요. 홍콩 야자와 자매품으로 테이블 야자가 있어요. 야생에서 크기는 1에서 2m까지도 자라지만 작은 화분 심어 키울 경우 10cm 정도 자라는 친구예요. 사이즈가 아담하다 보니 책상 위에 올려놓고 키운다 하여 탁상 야자 또는 테이블 야자라고 불리는 친구예요. 실내 조명만으로도 잘 자라 실내에서 기르기 적당하고 반양지나 반음지에서 잘 자라며 강한 직사광선을 피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식물은 스킨답서스입니다. 스킨답서스는 어두운 곳에서도 잘 적응하고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서 관리가 매우 간편합니다. 끈질긴 생명력 때문에 악마의 담쟁이 덩굴이라고 불릴 정도예요. 재배가 용이하고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실내외 관계없이 주변에서 흔히 보셨을 거예요. 또한 스킨답서스는 수경재배도 가능한 식물로 물주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수경재배 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스킨답서스는 라틴어에서 유래됐는데 스킨은 피부, 답서스는 정화한다는 의미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스킨답서스의 꽃말은 청결과 평온입니다. 세 번째 추천 식물은 다육이입니다. 다육식물은 사막이나 높은 산 등 수분이 적고 건조한 날씨의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 줄기나 잎에 많은 양의 수분을 저장하고 있는 식물들을 말합니다. 선인장이 대표적인 다육식물이에요. 플랜테리어를 위해 집에 여러 식물을 한꺼번에 들여오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다육이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 여러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육식물 중에서도 산세베리아나 장미허브를 추천드려요. 다육식물도 워낙 종이 많다 보니 아무리 키우기 쉬운 다육이라고 해도 생각보다 어려운 아이들, 오늘 추천드리는 이 두 아이는 물을 적게 주어도 특별한 관리 없어도 잘 자란답니다. 산세베리아는 아스파라거스과의 다육식물로 질감이 단단하고 직립으로 자랍니다. 특유의 생김새 때문인지 영어로는 스네이크 플랜트, 뱀식물 또는 잎 모양이 날카로워 장모님의 혀라고도 불린답니다. 유의할 점은 여느 다육이들이 그러하듯 물을 지나치게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버릴 수 있어요. 산세베리아는 반음지식물로 어두운 곳에서도 잘 적응하며 물을 적게 주어도 잘 자란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햇빛이 안 드는 음지에서만 키우면 색이 엷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너무 강한 햇빛에 두면 잎이 노랗게 변한다고 합니다. 거의 어떤 조건에서도 잘 자라는 강건한 식물로 유명해서 초보자에게 추천하는 대표적인 식물이에요. 수토키도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스투키도 산세베리아의 종 중에 하나입니다. 스투키도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키워보시면 잘 자랄 거예요. 장미여부는 솜털에 덮여 있어 포근한 느낌을 주는 장미를 닮은 다육이에요. 살짝 흔들어주면 달콤한 향이 방 안에 가득 퍼져 방향제를 뿌린 듯 기분이 좋아져요. 빛이 있는 공간 어디에서나 잘 자라므로 손이 닿는 곳 가까이에 두면 좋은 식물입니다. 특히 책상 위에 두고 머리가 무겁거나 집중이 잘 되지 않을 때 손으로 건드려 향을 깊숙이 들이마시면 기분 전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름이 장미 허브니까 먹을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되지는 않았어요. 이름만 허브 다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보스턴 고사리 추천드립니다. 보스턴 고사리는 일반적으로 실내 환경에서 잘 자라는 인기 식물 중 하나예요. 이 식물은 아름다운 식물 모양으로 풍성한 녹색 잎을 가지고 있어 인테리어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고사리들 중에서 건조한 기후에 가장 강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많이 키우는 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아무리 건조에 내성이 있다고 해도 고사리는 고사리과이기 때문에 축축하고 습기가 있는 흙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한박 물에 젖은 땅은 모든 식물한테 무리가 될 수 있으니 적당한 물을 주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분무기로 물을 줄 때 이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아주 더운 여름날에는 물을 많이 주어야 되는데 이때는 흙이 마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을이 오면 물의 양과 횟수를 조금씩 줄이고 겨울에는 식물의 성장이 멈추니 흙이 조금 마르도록 시간을 주면 됩니다. 실내에서 키운다면 음지에서 잘 자라지만 실내에서 키운다면 직사광선을 피해 밝은 곳에 두어야 됩니다. 만약 추운 곳에서 키우다 서리를 맞아 죽은 것처럼 보이면 따뜻한 실내로 가져와 봄까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회생하기도 합니다. 집에서 고양이를 키워도 같이 키울 수 있는 식물이라서 보스턴 고사리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추천 식물은 벵갈 고무나무입니다. 벵갈 고무나무의 꽃말은 영원한 행복이며 인도에서는 장수와 풍요의 상징입니다. 과거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삼을 때 인도 고무나무를 보고 너무 예뻐서 열심히 영국 본토로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현재도 인도 고목나무가 영국인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나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고목나무의 경우에는 새 집에 이사간 친구들에게 집들이 선물로 좋은 나무입니다. 고무나무 중에 특히 벵갈 종류는 실내 조명 아래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되고 잎이 빛을 바르면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초보자가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반려식물을 알아봤습니다. 저도 지금 스킨답서스랑 다육이를 키우고 있는 중인데요. 스킨답서스는 정말 강해서 많이 신경을 못 써주더라도 잘 자라는 편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식물을 한 가지 골라서 한번 키우기 도전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